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그들은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당신의 꿈,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을 보았는가? 그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던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게 틀림없다. 이유는 자연의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일해 나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고달파진다. 지구상의 어떤 숲에서건, 어떤 농장, 어떤 과수원에서건 땅 속에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든다.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땅 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소한 4가지 다른 영역이 있다. 즉,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의 세계가 그것이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돈이 없다는 건 결과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다. 당신의 결과는 어떤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큰 소리로 선언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진동하며 우리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킨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온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내 안에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래밍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청사진을 만든 첫 번째 영향.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이는 자라는 동안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죄인이다. 더러운 부자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보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면 다 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모두 부자가 될 수 없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귀로 듣는 말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다. 귀로 듣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집어들 수밖에 없게끔 조정당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빌어먹을 주식이라는 이미 형성된 나의 주식에 대한 생각을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경제적인 정원에서 자라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독초들을 뽑아내고 나서야 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돈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세팅한 다음 날부터 내가 고른 주식들이 붐을 타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 청사진의 작동 방식을 확실히 알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으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 오늘의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실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놓았던 정보들의 집합으로서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세팅이다. 우리의 세미나에 참석하면 더 심도 깊은 훈련과 체험 수련을 통해 재구성된 무의식이 당신의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가 평생의 힘이 되고 돈과 성공을 지원해주는 반응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이다. 변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잦은 노출이 중요하다.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자. 자기 이해. 이런 말들이 당신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적어라. 변화 선택. 그 생각들이 주입된 것일 뿐 당신 것이 아니며 지금 당신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가?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은 대개가 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을 거쳐서 살아오신 이들이다. 그런 부모님의 경험이 자식 세대에 돈에 관한 믿음과 습관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라는 무의식의 주문에 따라 미친 듯이 돈을 써댄다. 반대의 경우를 밟는 사람은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칫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는 의지의 힘이다. 만약 우리가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매일 굳은 날일 것이다. 그런 짓은 그만하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대신 즐거운 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하라. 그럼 의지의 힘에 따라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돈을 벌려는 이유나 성공하려는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동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돈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자. 세미나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얼마나 되죠? 손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후에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손을 든다. 생각해보라.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상 똑같은 동기다.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부의 원칙.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는 동기가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돈이 아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데 있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돈이 없을 때는 앞으로 계속 무일푼 상태로 남거나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진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바뀐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다들 나한테 손을 벌리면 어쩌나? 세금으로 다 날아가면 어쩌나? 즉, 문제의 뿌리로 파고 들어가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다. 물론 선택을 해야 한다면 돈이 전혀 없는 쪽보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편이 낫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건 행복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고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공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의 많고 적음이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두자. 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당신을 다른 그럴싸한 인물로 바꿔주지 못한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도 살아가는 습관이 된다. 그 때문에 자신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성공지향적인 사람, 노력파, 의지가 강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특징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유가 문제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 그 뿌리가 무엇인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돈의 양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한다. 내면의 상처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충분하지 않게 만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다른 무엇이 있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에 반영된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에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는 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뿌리에 배어있는 풍부함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 두려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를 끊어내면 목적, 기여, 기쁨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 당연히 행복을 위해 돈을 없애야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사업 기술이나 지식 또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타이밍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치도 않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언제나 자신이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다. 연봉 10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졌다면 사업이 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만. 연봉 5만 달러의 청사진을 지닌 영업자가 어쩌다 영업이 잘 돼서 연봉 9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계약을 따냈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9만 달러를 벌게 되더라도 그 후에 실적이 모자라거나 일이 꼬일 것이다. 경제 청사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반대로 5만 달러의 청사진을 설정해 두었는데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돈에 대한 무의식의 원칙이다. 방 안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공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당신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 즉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것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뭐든지 다 시도해보라. 사업, 마케팅, 영업, 협상, 경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도 좋다. 모두 다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큰 돈을 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단단하고 큰 도구함이 당신 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도구를 가져다 놓아도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 현재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의식이 깨어날 때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오늘의 자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자신의 기술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서 온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부의 법칙.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라.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이 아닌 현재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의식이 깨어나면 자기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사실로 믿으며 받아들였던 정보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 모습은 당신의 진면목이 아니라 남들이 꾸며놓은 모습이다. 더 정확하게 단언하면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 당신은 무언가를 믿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거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 지원군이 되어주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대개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발명가 겸 철학자 벅스민턴 플러는 말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2세대와 후세대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크게 움직이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업가의 정의를 아는가? 우리 세미나에서는 수익을 얻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다. 하나 물어보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단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많은 쪽이 낫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사물이 따른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작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 어서 숨은 곳에서 걸어 나와라. 손을 내밀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재능이 없는 척 꼭꼭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나눠주어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벌여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판매와 홍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게 싫으면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당신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승진 계단에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전한다.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게다가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실력도 탁월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감화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홍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가?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신하는가? 홍보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홍보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상품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산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과 대개 중상층은 부족함을 바라본다.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토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지만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가족과 잘 지내고 싶은가? 사업을 잘 하면서 즐기고 놀고도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안다. 여기서 저소득층과 중상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고 한다.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한다. 멋지지 않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 부자는 케이크를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중산층은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한 조각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적어도 다른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말라.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다. 당신의 팔, 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
저자 하브 에커.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 단돈 $30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 대출받은 $2,000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규모를 늘렸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회사의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브 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 과정을 발견해낸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돈에 관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무의식을 성공으로 향하도록 세팅한 후 이룬 성과에 대한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스스로 경험하고 전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한 바로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 백만장자 마인드와 행동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몽전사 훈련의 프로듀서 겸 트레이너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선한 부자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